하고 먹게 되네. 드디어.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 부잣집에는 누뚱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정성껏 치성을 들여 얻은 아이였다. 어렵게 얻은 누뚱이인 만큼 부모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아들이 15살이 된 해에 어느 날이었다. 떠돌이 중 한 명이 동네 이곳저곳에서 동냥을 하다 이 부잣집까지 당도했다. 중이 문 앞에서 외쳤다. 동냥 좀 청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중이 집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어른들은 어디 갔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남자 아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아들은 중의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러고는 커다란 박 하나에 쌀을 한가득 퍼서는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나 많이. 중은 여태껏 자신이 동냥을 다닌 그 어느 집에서보다 많은 양의 쌀을 받게 되자 크게 감격했다. 아직 어린 도련님이 어찌 이리 인심이 후하실까? 내 고마움의 표시로 드릴 것은 없고 괜찮으시면 상이라도 좀 봐드릴갑시오. 상이요? 그게 뭐죠? 앞으로 도련님한테 어떤 일들이 생길지 어느 정도 정을 봐드리는 것이지요. 아들이 갸웃하는 사이 벌써 중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 살펴보며 상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중의 얼굴이 금세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중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게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올해로 15입니다. 올해로 15이라. 참으로 원통하다. 원통해. 중은 아들을 보며 원통하다, 아깝다 하는 말을 연달아 하더니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꾸벅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아들은 곧바로 부모에게 달려가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다. 부모는 중이 아들에게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너의 상을 보더니 원통하다고 했단 말이냐? 예, 아깝다, 원통하다 하더니 그 연유는 일러주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당장 그 중을 찾아 데려와야겠다. 방금 집에 왔던 중을 찾아오라는 주인 어린의 말에 하인들은 금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근처 다른 집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중을 발견했다.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온 중을 보고 아들의 부모가 물었다. 스님, 좀 전에 우리 아들한테 원통하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오? 그것이 동냥을 워낙에 후하게 주시길래 상을 봐준다는 게. 상을 보았는데 무엇이 원통하다는 말이오? 원통하지요.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무엇이 원통하고 아까운 건지 이야기를 해야 알지 않겠소?
중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도련님이 올해로 15이고 내년에 16이 되시지요. 그렇소. 도련님의 상을 보니 도련님은 16에 호환을 당해 세상을 떠날 발자입니다. 뭐라고?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이보시오 스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이인지 아시오? 3대 독자요, 3대 독자. 3대 독자 외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작 16에 호환을 당한단 말이오. 그러니 원통하고 아까운 일이지요. 스님이 잘못 보신 것 아니오. 제가 동냥이나 하고 다니는 땡중일지라도 상 하나는 제대로 봅니다. 부모는 중의 단호한 대답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3대 독자 외아들을 내년에 보내야 한다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중이 그것이 동량을 워낙에 부하게 주시길래 상을 봐준다는 게 상을 보았는데 무엇이 원통하다는 말이오. 원통하지요.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 무엇이 원통하고 아까운 건지 이야기를 해야 알지 않겠소. 중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도련님이 올해로 15이고 내년에 16이 되시지요. 그렇소. 도련님의 상을 보니 도련님은 16에 호환을 당해 세상을 떠날 발자입니다. 뭐라고?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이보시오 스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이인지 아시오? 3대 독자요, 3대 독자. 3대 독자 외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작 16에 호환을 당한단 말이오. 그러니 원통하고 아까운 일이지요. 스님이 잘못 보신 것 아니요. 제가 동냥이나 하고 다니는 땡중일지라도 상 하나는 제대로 봅니다. 부모는 중의 단호한 대답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3대 독자 외아들을 내년에 보내야 한다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중이 말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참 너무나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었으면 있다고 진작 말을 해줬어야지. 그 방법이 무엇이오? 아휴, 그게 참 답답해서 숨 넘어가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보시오. 중은 너무나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은 도련님이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양으로 가면 그 다음은 한양에 가셔서 김정승, 박정승, 이정승 이렇게 3정승의 세 딸과 혼인을 한다면 고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승의 세 딸과 혼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중의 말을 들은 부모는 기가 막혔다. 정승딸 한 명과 혼인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3정승의 딸과 혼인을 해야 살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란 말인가. 아내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미 틀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남편의 생각도 같았다. 지방에서 상경한 아들이 정승의 세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돈이나 사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몰라도 정승집과 혼인, 그것도 3명과 혼인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중은 좌절한 부모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고 부부는 기막힌 운명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방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들어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눈물을 거두시지요. 저는 호환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기 마련 아닙니까? 아들은 너무나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호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었으니 시도는 해보아야지요. 한양에 가보겠습니다. 노자를 좀 챙겨주시지요. 아들은 부모에게 충분한 노잣돈을 받아 한양으로 향했다. 말로는 호환을 피할 방법을 찾아 떠난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시 허무맹랑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집에서 부모님과 지내다 16이 되어 호환을 당한다면 부모님의 상심이 더욱 클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신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아들이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지만 역시나 정승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이곳 저곳 떠돌다가 강가에 위치한 낡은 버려진 초가집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하루는 그가 주변을 거니는데 작은 강 너머에 초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 위에는 오리들이 논이고 있었다. 아들은 아름다운 강과 초당의 모습에 저 초당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호기심이 일었다. 해가 저물고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아들이 구해놓은 낡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초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아들은 도착한 후 초당 옆에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처녀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다. 글 공부를 하다가 장난을 치다가 깨르륵 웃기도 하다가 하며 처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한 처녀가 다른 처녀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이제 늦었으니 돌아가자. 응, 언니,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해. 그렇게 맏언니인 처녀가 나머지 둘을 보내고 뒤를 돌아섰는데 그만 숨어있던 아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말았다. 귀신이야! 놀란 처녀는 서둘러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귀신을 쫓으려는 것이었다. 아들은 처녀가 읽는 주역을 가만 듣고 있다가 그녀의 말에 맞추어 함께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이상하게 여긴 처녀가 아들이 있는 쪽을 살펴보니 귀신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처녀의 나이는 아들과 비슷하거나 살짝 많아 보였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갔다. 어디 사는 누구요? 우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온 것이오? 들켰다가는 뼈도 못 추릴지 모르는데 어찌 겁도 없이 들어왔소? 강 너머 아름다운 초당이 너무 궁금해서 그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저지르고 말았소. 나를 숨겨줘서 정말 고맙소. 그런데 여기가 누구의 집이오?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단 말이오? 참, 김정승 집이오. 처녀는 한양 김정승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아들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지만 그녀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아들의 수려한 외모와 그를 따라있던 지적인 모습이 내심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정체 모를 떠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사정이 있어 잠시 떠돌이 행세를 하는 귀한 집 자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녀는 수시로 초당을 찾아오는 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다. 그렇게 둘이 어느덧 꽤 가까운 사이가 된 어느 날 아들은 처녀에게 자신의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6세 호환을 당할 운명이라 15세 집을 떠나왔는데 어느덧 16이 다 되어간다고 했다.
곧 정해진 운명대로 처녀와도 헤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아들의 말에 처녀는 슬픈 목소리로 호환을 면할 방법이 정녕 없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중이 일러준 단 하나의 방법인 삼정승의 딸과 혼인해야만 호환을 면한다는 내용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처녀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나는 도령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초당에서 늘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각각 박정승, 이정승 댁의 딸이에요. 얼굴도 마음도 고운 아이들이지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벽장 속에 몸을 숨기도록 했다. 그러더니 곧 박정승, 이정승의 딸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김정승의 딸이 말했다. 얘들아, 앉아봐.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옛적에 어떤 도련님이 있었어. 이 도련님은 참 아는 것도 많고 늘 단정했지. 잘생긴 도련님이었나봐. 그럼 얼만큼 잘생겼는데? 사람이 꼭 복숭아같이 그렇게 잘생겼어. 사내인데도 피부도 참 곱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도련님이었지. 그래서 마을에서도 도련님을 아는 처녀들은 모두 그 도련님을 연모했어. 그런데 이 도련님이 참 팔자가 너무나 험한 거야. 글쎄, 16살이 되면 호환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머나, 어째 16살까지 얼마나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 바로 내일이 16살 되는 날이야. 아이고. 박정승과 이정승의 딸들의 입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자 김정승의 딸이 말했다. 너무 안 됐지. 나 같으면 이 도련님을 살려줄 거야. 너희들이라면 어떡할 거니? 나도 살려줄 거야, 언니. 나도 살려주고 싶어. 그렇지, 살려주고 싶지? 그런데 언니, 옛날 옛적 이야기라면서 꼭 지금 있는 일처럼 물어보네.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려주고 싶다 이 말이지. 그렇지? 살려줄 수 있다면 살려줘야지. 그럼 그렇게 좋은 도련님이 호환에 간다는데 살려줘야지. 박정승과 이정승의 딸이 입을 모아 도령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은 김정승의 딸은 곧바로 아들이 숨어있는 벽장 문을 벌컥 열었다. 박정승과 이정승의 딸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김정승의 딸은 그녀들이 놀랄 틈도 주지 않고 물었다. 너희들 여기 이 도련님을 한번 보렴. 내가 한 이야기는 이 도련님 이야기란다. 이 도련님이 죽도록 둬야 하겠니? 살려야 하겠니? 살려야지. 살려줘야지. 김정승의 딸과 아들은 삼정승의 딸과 혼인해야만 호환을 면하는 아들의 운명을 말했다. 박정승과 이정승의 딸은 갑작스런 이야기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고 했다. 그녀들이 보기에 아들이 보통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들이 보기에 아들은 김정승의 딸이 칭찬한 것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눈빛이 강렬하게 반짝였다. 그렇게 삼정승의 세 딸과 아들은 김정승의 딸을 향해서 함께 잠을 청했다. 새벽이 되자 문 밖에서 호랑이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과연 아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였는데
삼정승의 세 딸과 혼인하기로 하고 첫날 밤을 함께 보냄으로써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 쓰레기는 제가 다 한편 치워놨죠. 아들의 부모는 집을 여기 떠난 두 아들을 개, 이 두 그리워하는 봉지 마음을 그거밖에 보이고 없어. 있었다. 저거. 아들이 뭐요? 집을 떠난 지도 이거?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중의 말대로라면 아들은 16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것이었다. 야, 그런데 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박사님도. 아들아, 너 맞느냐? 네가 살아있었느냐? 아버지, 3년 전 길을 떠난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들아. 그 중이 땡중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중의 말을 믿고 너를 떠나보냈구나. 괜한 말을 듣고 너를 보냈어.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 스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뭐? 그러면 네가 어찌 지금까지 살아있니? 아들은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곧이어 아들의 뒤로 고운 여인 셋이 나란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머니 마오님께 인사 올립니다. 고운 한복 차림에 어여쁜 며느리 셋이 인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아들의 부모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부모의 집을 찾아온 아들은 그새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였다. 새 아내들의 안목대로 보통 남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이후로 높은 벼슬자리까지 지내게 되었고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혈압이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혈관이 빛이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옛날 어느 마을에 홀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 동안 홀아버지는 점점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그는 마치 병든 닭처럼 매일 무기력하게 방에 누워있기만 했지요. 며느라, 목이 마르구나. 네, 아버님.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도 봐주지 않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지 않으면서 밥 달라, 물 달라 요구만 하는 시아버지가 점점 미워졌어요. 집안 형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늙은 시아버지가 짐처럼 느껴졌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를 조금씩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생선을 사오면 가운데 토막은 남편과 아이들과 나누어 먹고 머리와 꼬리 부위를 시아버지에게 주었어요. 또 보따리 장사를 하는 남편이 닷새나 열흘 동안 집을 비우기 그래도 며칠 동안 이렇게 엄마 말씀대로 닭갈비도 마지막까지 다 남겨 먹고 이렇게 오늘 부탁드리니까 이렇게 고기에 밥도 먹게 됐으니 난 이제 걱정 끝이요, 끝.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장윤이 아빠하고 계속 지내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가 난 정말 고민거리야. 하긴 장윤이 아빠도 부모님 중에는 무슨 믿음직한데 엄마만큼 믿음직한 건 아니지. 그럼 야, 아니 엘리자베스 요즘 국명이 어디 있니? 그건 그래. 응?
쿵쿵쿵. 뛰어가는 거지. 애들 참았어. 네말 생각나지 있습니다. 맞아. 가만 있어봐.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면 아주 재밌게 된 걸? 이야기를 만든다고요? 알려주세요. 자, 잘 들어봐. 어느 마을에 네. 엄청나게 긴 다리와 엄청나게 큰 발을 가진 쿵쿵쿵 아줌마가 있었어요. 쿵쿵쿵 아줌마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죠. 긴 다리와 큰 발 때문에 무슨 열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딱 하루면 되었답니다. 하지만 쿵쿵쿵 아줌마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알게. 빵빵 글자 버스. 소곤소곤 불어 달려갈 거야. 빵빵. 글자 버스. 이야기 갈갈 싣고서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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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체 버스. 엄청나게 긴 다리하고 커다란 발 때문에 쿵쿵쿵 아줌마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다리 커서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머나, 어쩌었어요? 그래 옷도 긴 다리 때문에 맞는 바지가 없어요. 신는 신발이 없어요. 빠이 빠이. 쿵쿵쿵 아줌마는 걱정이 쿵쿵쿵 아줌마는 긴 다리 때문에 네. 많은 바지가 없었고요. 없어요. 네, 엄청나게 큰 발 발 때문에 많은 신발이 없었어요. 없었죠. 후, 그래서 예쁜 바지와 예쁜 신발을 한 번도 사보지 그게 못했고요. 없었고요. 공장장님, 제가 입을 수 있도록 빌딩처럼 큰 바지와 배처럼 큰 신발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에 매번 이렇게 공장에 가서 부탁을 해야 부탁을 했어요. 해야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 쿵쿵쿵 아줌마의 친구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머나! 오늘 보니까 네 다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나도 뱀을 같이 풀고 말이야. 뭐라고? 뭐라고? 발이 크대요. 발이 크대요. 그러자 쿵쿵쿵 아줌마는 놀리지 마. 화가 났을 것 같아. 놀리지 마. 니네 집에 가라. 놀리지 놀리지 마. 마. 왜? 발이 큰 건 사실이잖아. 그러자 쿵쿵쿵 아줌마는 문을 활짝 열더니 그런 말 할 사람 당장 나가.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가라면 못 갈 줄 알고? 응. 친구가 나가자 아줌마가 어딨어요? 휴지로야 계속 닦았을 거. 그래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속상한 마음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 울수록 더욱 슬퍼져서 눈물이 나왔어요. 더욱 슬퍼져서 눈물이 계속해서
그래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아침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눈물이 아줌마의 집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집이 잠기겠어. 쿵쿵쿵 아줌마는 울면서 바가지로 눈물을 퍼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 이제 슬픈 생각도 눈물도 멈춰지지 않아. 이렇게 울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쿵쿵쿵 아줌마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어. 그런데 밖에 나가면 긴 다리와 큰 발 때문에 사람들이 놀릴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던 쿵쿵쿵 아줌마는 긴 치마로 큰 발을 가린 채 양산과 모자, 안경까지 쓰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제 눈물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그러자 고치리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조사해서 거쳐. 울음병이 걸렸나 보군요. 매일 사람을 태우고 지구 한 바퀴를 돌라느냐. 지구를 돌려라. 저런 울음병이 걸렸군요. 울음병이 걸리셨군요.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호호호 웃음약을 드릴 테니 이 약을 먹은 뒤에 매일 한 사람씩 먹고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보세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음병이 싹 나을 겁니다. 참! 그리고 긴 치마 대신 바지를 입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아줌마는 결국 고치리 선생님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와보면 좋을까? 좋았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자신들 소유의 논과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풍작이라 생활이 썩 여유로웠다.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나로서도 걱정 세 아들이 끝이네. 차례로 혼례를 치르게 엄마가 되었다. 주무시고 계신 부부는 사이에 첫째 아들과 저렇게 둘째 아들이 빨래방안에 꽉 분가할 때 차가지고 이렇게 각각 한번 땅을 슈퍼 떼어주었다. 타이 놓고 어느덧 뱅뱅뱅 막내 돌리다가 아들도 혼례를 치르고 오셨다가 분가를 엄마가 하게 되었다. 늦으니까 막내 그렇게 아들은 평소 저 집안일도 다운인 거 잘 또 뱅뱅뱅뱅 돕고 돌려서 부모님의 이제 일 엄마는 맞추는 저기 일을 널어놓고 잘해 부부는 막내 아들을 쉬다가 효자라 하며 다녀와서 무척 예뻐하였다. 막내 아들이 분가할 때에도 나 부부는 상민이 땅을 떼어주었는데 이렇게 그 땅은 쉬고 재울 수 있는 물길이 기회를 좋고 주셨을 때 그 기름진 용돈까지 주어서 이렇게 5마지기 쉬게 해주면 가량이었다. 그만이 한 그런데 소리지. 그 땅 한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집채만한 나로서는 큰 일단 바위가 하나 끝이지.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사람들을 오늘 불러 밤도 저 다행히 바위를 치워야겠다고 저게 말하자 빨래도 다 아버지가 해결했으니까 말했다. 뭐 아빠한테 절대로 저런 저 바위 구름소리 같은 거 들을 일은 치우면 안 된다. 없겠지. 그것 하나만 지키면 너도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문제는 막내 혹시나 아들은 또 아빠가 아버지의 나 말씀이 불러가지고 무슨 또 뜻인지 어떤 알수 부탁을 없었지만 해달라고 할까 당부의 이것이 말을 고민이지. 지키겠노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 보면 어젯밤에 그런데 엄마 말씀도 그가 들어보면 토지를 물려받고 농사를 이렇게 짓는 아빠랑 첫 해에 계속 이렇게 그만 지내야 가뭄이 된다면 들었다. 바짝바짝 마르는 논을 답답한 마음으로 엄마 둘러보던 그의 말씀대로 눈에 아버지가 잘못했다가는 절대 저렇게 치우지 육주 말라던 이사를 해야 될 커다란 수 바위 있을지 덩어리가 모르겠네. 눈에 들어왔다. 아 그는 진짜 바위 엄마 위에 말씀대로 올라갔다. 진짜 아빠랑 사는 건 흉한 바위 덩어리가 오히려 농사가 좋은 잘 점보다 되도록 불편한 점이 더 도와주는 커. 영물이라 하여 내버려 두었는데 내 이럴 줄 알았지. 진짜 나도 영물, 이럴 줄 무슨 알았어. 영물? 그는 도대체? 바위에 화풀이를 하고자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그가 눈 오줌은 아, 나 졸졸졸 진짜 흘러가 나도 아빠랑 바위의 이렇게 한쪽 지내는 고랑으로 것도 모이기 시작했다. 이젠 쓸모없는 바위 녀석 지기 오줌 마시나 시작했어. 보아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다. 고랑 안에 고인 오줌의 색상이 점차 맑아져 물로 변하더니 양이 점점 많아지는 이것도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일까? 큰 물로 변한 오줌은
이내 바위 아래로까지 쏴 흘러내려가 논 전체에 촉촉하게 물이 나 상민이 부탁을 되었다. 제일 잘 들어주는 거 1등급도 엄마뿐이거든. 농사가 늘 풍작일 수 아빠라고 있었던 해도 비밀이었어. 우리 엄마 수준 정도는 아니야. 그는 이후로 바위를 절대 우리 엄마 보물처럼 이길 수 여겼다. 없어. 보물 바위만 있다면 아무리 상민이가 가뭄이 거짓말하는 들어도 건줄 두려울 알아? 것이 없었다. 나 상민이는 세월이 뻥 지나 따윈 치지 6월의 않아. 어느 날이었다. 그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 농가리를 해두고 물을 가두려고 수시로 논을 드나들며 둘러보던 중에 보물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어쨌건 바위 위 볕이 잘 드는 이렇게 곳에서 엄마 덕분에 무려 어른 팔뚝보다도 더 굵은 이렇게 저녁도 구렁이 한 먹어두었으니까 쌍이 구부렁 뭐 킨 채 있었던 것이다. 이 징그러운 것들이 여기가 내가 어디인 줄 이렇게 알고 배고파서 이런 깨거나 재수없는 짓을 하고 하려면 있어. 그는 좀 씩씩대며 드물겠지. 논 귀퉁이에 꽂아두었던 그리고 삽가래를 이렇게 떼어들고 와서 든든히 엉켜있는 먹어놓고 고렁이를 쉬면 향해 나는 힘껏 내려 찍었다. 시간 지나도 이게 배고프거나 할 일도 그때 그 여행 또 가고 싶다. 좀 오늘 적을 편이겠지. LH 오른뱅 그리고 나는 얼른 나머지 일단 한 마리도 처치하려고 엄마 보니 덕분에 오늘 그새 또 남은 한 마리의 구렁이는 닭갈비도 다 바위 틈으로 끝나왔는데 도망친 후였다. 고기가 그는 두 마리 다 처치하지 못한 땡기는 건 것이 어쩔 수 아쉽고 없으니까 화가 나 엄마한테 한동안 말씀드려서 씩씩댔다. 이 파김치가 이내 남아있는데 침착해진 이렇게 그는 집에 돌아왔다. 고기가 바닥났으니 어쩔 수 마누라, 없으니 난 오늘 이렇게 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이렇게 고기를 그는 집에 부탁드렸네. 오자마자 아내에게 그래,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바위 위 이게 구렁이에 대해 저녁도 함께 엄마 한 덕분에 마리 놓친 것이 든든히 아쉬워 먹으니 죽겠네. 뭐 나야 그래도 끝이지. 짓 했다가는 내게 어떻게 혼쭐 나는지 보았으니 살아남은 고놈은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아니 난 나타나 까불지 상민이는 비대는 못하겠지. 거의 전문가답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요번에 저 교체한 조심스럽게 세비대도 말했다. 서방님, 그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지는 건 끔찍하네요. 한순간이네. 끔찍하다니? 당신이 이제 이 아무것도 비대 몰라서 나 하는 소리야. 상민이 비대 그 바위가 사회부에 어떤 전문가라는 건 바위인지 알고 알긴 있지. 비록 저 감히 보물 스케프 바위에서 도서관 그따위 쪽에서 망측한 짓을 하였으면 에서 대가를 치루어야지. 이런 수준이 될지는 뱀이 모르겠지만 바위 틈으로 도망갔다고 만약 하셨지요. 사용하게 된다면야 바위가 뱀을 혹시나 숨겨주었으니 며칠 전처럼 이게 뱀은 사용해야 바위를 되지 않을까 향하는 존재가 싶어서 아니었을 것이에요. 만약 그 뱀들이 바위의 역물적인 힘을 지킴이었으면 어떡해요? 아, 그깟 뱀이 지킴이는 무슨 지킴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만. 됐소. 아내의 말에 흥이 깨져버린 그는 투덜대며 잠자리에 들었다. 뱀 사건 이후로 열흘쯤 지난 어느 날 그는 2년 전 운명을 달리한 큰형님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큰형님이 난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내가 저 슈퍼스타에 놓고 다 돌려놓고 나니까 엄마가 저렇게 다운이까지 놓고 돌려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다녀오니까 뭐 내가 아빠한테 저런 꾸지람 들을 일은 없길 바라야지. 공룡 친구 반이는 상상 속의 친구 모든 일을 척척하는 요술쟁이 친구 공룡 친구 반이는 친구들과 말아 아니하고는 넘어오는 웃음꽃이 들려 공룡 친구 반이는 마사 친구 아니하고는 몸도 마음도 쓱쓱 이쁘네가 심심할 때 언제든지 오는 우리 친구 반이하고 신나겠는가요? 곰돌이는 내 친구 정말 친한 내 친구 의자를 함께
그래야만 하는 거고. 그래. 이런 거 갖고 내가 걱정할 건 뭐가 있어. 빨래도 저렇게 이미 해결해갖고 엄마 덕분에도 저렇게 빨래도 해결되고 끼니도 먹고 하니까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나는 뭐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일단 먹고 오늘도 나는 이게 내가 슈퍼타에 놓고 다 돌려가갖고 엄마가 저렇게 다운이 넣어서 저렇게 해결 주시고 다녀오실 테니까 나로서는 빨래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고 아빠의 부름소리 듣다 보면 혹시나 또 잘못하고 잠 당하지 않을까 싶은 게 좀 고민이긴 한데 아니야. 이럴 때 우리 엄마가 박사님처럼 막아주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볼리보라든가 목말할 때든가 이렇게 빼면 이런 그리고 이렇게 영상 필요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필요할 때 다 만들어서 올릴 때 하는 거 이런 거 빼면은 내가 깰 일은 거의 낮어. 아마 그 전에 이렇게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다녀오시면 뭐 나야 뭐 걱정할 게 있어. 그래. 역시 나 상민이한테 도움을 주는 최고는 부모님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 나 상민이 확실히 알아. 물론 장윤이 아빠도 도움을 주시는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저렇게 엄마 수준만큼은 아니었잖아. 저 엄마한테 얘기해보니까 저 용돈도 우리 엄마 협조를 받아서 받게 됐었던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삼형제가 어떻게 살아왔겠어. 아니 이렇게 아들 한 명 낳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아들을 3명이나 낳아서 키워오셨다는 거가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둘째 아들로서 말하고 싶은 뜻은 역시 부모님 중에선 우리 이 제주에서 박사급은 엄마 빼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내가 저 일했던 시절에 저 광훈이 삼촌도 저기 장윤이 아빠처럼 꾸짖었던 경우는 많았으니까 조금 그 장윤이 아빠 수준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난 진짜 장윤이 아빠 우리 집에 오는 이 자체가 나 상민이로서는 공포야. 쉽게 말해서 장윤이 아빠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나한텐 공포증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니면 이런 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낮다고 볼 수 있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없겠지만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지. 장윤이 아빠도 참 아니 아무리 아빠라고 해서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나 상민이를 이렇게 변신시켜주거나 한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아빠 말씀대로 저렇게 자전거를 고쳐갖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셨던가. 이거는 모두 다 나 상민이가 봐서 알니까 이건 땡이었으니까 역시 엄마 수준만큼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은 아니야.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아니 만약 우리가 엄마 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삼형제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겠어. 엄마는 이렇게 아들이며 가족 중에서 이렇게 아들 딸 나온 거 이렇게 한 명 낳는 것도 힘든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삼형제를 키워왔다는 것이 너무 대단해. 부모님급에서 이렇게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아들 삼형제 키워온 부모님도 거의 많지 않을걸. 역시. 그리고 이 부탁도 우리 엄마는 제일 잘 들어주니까 역시 나는 엄마 아들인 게 다행이야. 장윤이 아빠 아들이었으면 땡에 가깝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윤이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갖고 우리 삼형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키운 것도 드물고 말이지. 역시 얘가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이거만큼 나 상민이는 거짓말 절대 안 해. 장윤이 아빠도 그 아빠 소리를 운 좋게 들었을 거 아니야. 처음 뵀을 때부터.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운 좋게 아들 소리 듣는 것부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아빠 아들 사이가 시작됐을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나 상민이 진짜 아빠 우리 엄마의 진짜 엄마 같은 이런 존재는 되기 힘들지. 우리 엄마랑 결혼까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삼형제 키운 것도 아니니까 진짜 아빠로 인정하기는 땡. 그리고 난 장윤이 아빠 저 마음은 믿을 수 있는 수준도 엄마 수준에 비하면 확실히 낮으니까 난 절대 아빠를 믿고 싶지 않아. 역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거 진짜 엄마 말씀대로 자칫하다 이 장윤이 아빠 자주 오면 엄마 말씀대로 저기 육지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장윤이 아빠 오는 이 자체가 나한테 진짜 공포야, 공포. 이것도 엄마가 협조해갖고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용돈을 받았던 거잖아.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도 혼났겠지만. 고민되기 마련. 이럴 땐 도대체 나 상민이로서는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진짜 이제 아빠가 온 자체도 진짜 공포감이야. 엄마 말씀대로 어쩌다가 이렇게 육지하고 안 본 날도 많아서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부터는 아빠 본 날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나 상민이한테는 거의 도움감은 약간에 불과해. 저런다고 해서 우리 장윤이 아빠가 엄마 수준을 꺾을 수 있는 확률은 절대 땡이야. 절대 우리 엄마 저 수준만큼은 못 미칠 거야. 그저 조용히 나에게로 온 혁신이 있다. 혁신의 방향을 바꾸다. 나를 향하더라. 나무 X. 일단 나 우선 걱정 끝이야. 이렇게 엄마 덕분에 부탁해갖고 저녁에 이렇게 고기도 먹게 됐고 내가 저 빨래도 다 해결했다는 걸 엄마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서 저렇게 저기 다운이 넣고 저기 다 출근해 저기 해결하고 다녀오셔서 나 상민이가 공손히 조심히 다가갔어. 이렇게 용돈 주워주셔서 이렇게 재우니까 뭐
나야 뭐 끝이지.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역시 장윤이 아빠하고 나한테도 아빠 아들은 이건 호칭이야 아까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장윤이 아빠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땡이고, 우리 장윤이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가 결혼해갖고 우리 삼형제를 키워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역시 이 아빠 이름은 호칭이 아까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인은 엄마야.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겠어?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겠어? 이것은 우리 엄마의 진심 우정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윤이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삼형제를 키워온 것도 아니고, 역시 우리 엄마도 진짜 대단한 수준급의 부모님이야. 아니 아들 딸이 한 명씩 낳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 삼형제를 낳았다는 건 정말 기가 막혀. 난 진짜 장윤이 아빠 지내는 것도 가끔은 공포감이야.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빠 아들 사는 거는 또 아니니까 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우리 진짜 우리 삼형제 아들의 주인은 엄마거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겠어. 그리고 이렇게 아들 딸 한 명씩 낳는 것도 힘든데 우리 엄마는 대단하게도 딸은 아니지만 삼형제를 이 삼남매를 키워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정윤이 누나가 엄마한테도 어쩌면 그 사촌 수준의 그 따님과도 가깝겠지. 우리는 아들만 셋이었잖아. 장윤이 아빠 저런 수준 같았어도 저런 수준은 우리 엄마 절대 못 꺾어. 우리 엄마 1등급 따위 절대 못 차지한다고. 이거만큼 나 상민이는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진짜 주인 1등급은 엄마야. 장윤이 아빠가 아니고. 그러다 저 이랬을 때 광훈이 삼촌이나 뭐 경선이 뭐 남이 뭐 명옥이 뭐 이런 분들도 진짜 이모는 아니었지만 나한테 일가족도 이모에 불과하지. 이것도 다 호칭에 가깝지. 뭐 영석이 사장님, 뭐 경선이 회장님, 이분들도 다 이 이름은 다 호칭에 가까웠을 거야. 나도 그렇고. 그나저나 엄마 말씀대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엄마 말씀대로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돈도 벌고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엄마 말씀처럼 우리 제주도에도 이렇게 봉사 필요한 분이 많을까, 이것이 좀 고민이고. 지금 난 자전거가 문제가 생겨서 좀 자전거 못한 지도 오래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저렇게 봉사활동 하느냐, 이것도 문제지. 그래, 이걸 내가 이거 다 먹도 못 먹어도 아빠가 이거 우리 엄마가 구워놓고 갔다는 거는 지금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혹시나 아빠가
이 고기 먹지 않을까 싶은 게 좀 고민이 되지. 아니야. 일단 이럴 땐 엄마를 믿어야지. 우리 박사님의 엄마를 믿는 게 전부야. 난 진짜 역시 나 상민이한테는 진짜 주인은 엄마라고, 장윤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엄마랑 결혼해갖고 삼형제 키워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이런 부탁도 제일 자주 이러는 것도 엄마한테 하면 거의 없거든. 저런 거 갖고 우리 장윤이 아빠 엄마 절대 못 꺾어. 이거 갖고 나 상민이 잘 알아. 난 엄마 아들이어서 기쁜 건 오케이인데 아빠의 아들로서 오케이 받는 확률은 땡. 나랑 아빠도 이름은 거의, 이것도 호칭은 거의 제주 호칭에 가깝지. 그니까 뭐 진짜 아빠 아들로 인정하기도 땡이고, 강훈이 삼촌하고 이랬을 때도 진짜 내가 뭐 경선이 뭐 남이 뭐 명옥이 뭐 이런 분들하고, 정선희 회장님, 명옥이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진짜 조수는 땡이 가까워. 이런 이름은, 이런 호칭은 나 상민이한테는 진짜 어쩌면 온족 가족 같은 호칭이 불과하지. 진짜 호칭은 불가해. 과연 엄마 말씀대로서 자전거 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제주도에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장소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거리지. 나 상민이로서는 제일 고민이 이거고, 1위가 이거, 둘째가 엄마처럼 저렇게 운전면 언제 따느냐 이것이지. 장윤이 아빠 두고 봐. 아빠도 저렇게 운 좋은 날에 어쩌다가 이렇게 나 상민이 버스 타게 되면 이건 아빠 입장에서도 운이라고 보면 돼. 우리 엄마 수준만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먹든 못 먹든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다 버리거나 하긴 않겠지. 난 먹고 이제 아까 샤워도 했고, 지금 저게 빨래도 해결해주는 덕분에 엄마가 저게 빨래도 해결해주고 있고, 난 끝이야. 그러니까 난 먹고 푹 쉬어도 그만이라는 소리. 아 진짜 엄마 말씀대로 이렇게 상민이 이름 정말 아빠한테 안 불렸으면 좋겠다 진짜.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편입문 닫겠습니다.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이거 남겨놓으면 이거 장훈이 아빠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비닐로 이렇게 레터를 덮어놓는 방법 한 가지야. 어우, 난 이제 이거 먹고 푹 쉬어도 그만이다. 내가 자다 깰 확률은 목마를 때라든지 저기 화장실 하고 싶을 때라든지 하면 거의 낮으니까. 그래, 일단 내가 이거 다 먹든 못 먹든 우리 엄마는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다음날도 이렇게 먹여서 쉬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엄마가 생각해내겠지. 근데 아빠는, 장윤이 아빠는 엄마의 병원 이런 수준은 낮아. 절대 우리 엄마 수준
수는 못 꺾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부모님도 엄마밖에 없지. 아빠도 자기네 아빠도 한순간에 이렇게 엄해지는 건 한순간이잖아. 우리 엄마는 그런 확률이 낮아서 믿음직한데 아빠는 한순간에 저렇게 날카로워지게 쓰고 우리 진짜 가족의 아빠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내가 봐도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알아. 이거만큼. 그나저나 이걸 어쩌지? 아니야. 엄마시라면 내가 이거 다 먹도 못 먹더라도 이렇게 다음날 또 이렇게 먹여 재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생각해내겠지. 이런 걸 엄마가 자기네 아빠한테 먹이겠어? 아니야. 이런 거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한테 먹여서 아빠한테 이렇게 먹였거나 할 일은 없겠지. 이런 고기 같은 것도 엄마는 나 상민이를 위해서 쏜 거거든. 장녀 아빠에 비해서 쏜 건 땡이지만 그러니까 나로선 이걸 다 먹든 못 먹든 엄마 말씀대로 배부르면 그만이지. 이게 뭘 걱정할 게 있어.